네,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신 신경민, 김연아 두 분의 전 의원과 함께 정치권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대통령 방일 성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요 국무회의 시작하면서 한 23분 정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사실상 국민을 향해서 방일 성과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먼저 김 의원님, 네. 어제 대통령 모두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본인의 좀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좀 그런 것들을 좀 어떤 해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읽혔어요. 예. 예. 뭐 저희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 아주 소프트하거나 막 그러신 스타일은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간에 있어서 예. 본인이 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예. 그리고 왜 이게 본인이 해야 되는지. 예. 그다음에 사실은 내부의 인기나 정치적 지지를 생각하면 예. 자기도 편히 갈 수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죠. 예. 뭐 일부 야당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자국민들에게 어떤 그 당시에 일일이 설명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내심을 숨겨야 되는 것도 있고 예. 또 일종의 뭐 어떤 그 국익을 포즈나 위해서 좀, 예. 그렇죠. 약간 숨겼다가 예. 나중에 예. 우리의 어떤 실익에 대해서 드러내거나 요구하거나 해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 지금 이제 보면 일본도 일본 안에서의 기시다 수상에 대한 그 여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 예. 예, 정치적 기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입장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국도 굉장히 우리가 할 말을 실컷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항변거리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어제 저는 대통령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말은 못하지만 예. 사실은 좀 사정이 있어. 예. 그러나 나는 진심이야. 예. 그리고 이게 좋은 성과로 돌아올 거야. 그러니 예.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일본에 뭐 선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기 신의님. 네, 지금 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죠. 예. 예. 지금 현재 기시다 내각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리고? 지금 만찬 2회라는 게 매우 이례적으로 잡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우리 정부가 뭐 해석을 환대의 극치다라고 뭐 굉장히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예. 이 기시다 내각의 그 외교 사이드나 정부 쪽에 있는 사이드는 이번에 쭉 협상을 해오면서 예.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뉴욕에서도 뭐 하여튼 이상한 미팅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보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첫 예. 번째는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외교 관료 내지는 그 용산 예. 대통령실의 관료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특히 대통령의 이슈 이해도를 한번 점검을 해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슈 이해도가 이렇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특히 제3자 변제안을 서프라이즈로 들고 나온 걸 보고 예. 이번에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문제 제기를 해도 상관없겠다라고 한 거고요. 예. 그게 만찬 두 번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잘 모르겠는 것은 예. 대개 정상회의를 하면은 버베이팀 그 구술록을 작성을 하는데요. 예. 예. 두 번째 만찬에 버베이팀을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대개 정상이들이 만나는 건 버베이팀을 풀로 만듭니다. 버베이팀이라는 게 뭐죠? 그 이제 구술록이죠. 예. 그래서 그 숨소리까지도 다 기침소리, 숨소리까지도 다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2차 만찬에서 버베이팀을 만들었다면 재앙이죠. 예. 아마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그 사이에 한일 간에 풀 수 없었던 많은 리스트가 그게 뭐 수십 가지가 넘는데 예. 그것들을 아마 적당한 외교 용어로 포장을 해서 뭉뚱그려서 툭 던졌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이슈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고 그리고 아마 대통령의 성격을 기시다 내각 쪽이 파악을 한 거예요. 일본 말로 기만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예. 이제 화끈하다는 예. 거죠. 그래서 한 잔 쭉 가면서 예. 이렇게 한번 얘기를 던져보자라는
작전을 짜고 달랐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2차 만찬이 예. 저는 활용이 됐고 예. 저는 여기에 말려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동기 좋아요. 예. 나라, 미래 뭐 이런 큰 화두를 위해서 하자 하는 건 좋은데 예. 준비는 철저하게 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요. 예. 특히 대통령의 그 지근거리에 있는 참모들, 외교 참모들에 대해서 예. 저는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아무리 대통령이 23분을 국무회의에서 설득을 하고 해도 예.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정성을 지난 1년 동안 했어야죠. 지금 예. 끝나고 나서 하면은요. 69시간처럼 국내 정책은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 그러면 고칩니다. 근데 외교는 야 이거 고쳐 그러면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신의 말씀은 그러면은 외교부와 외교부 싸움에서는 우리가 일본에게 철저하게 졌다. 졌죠. 그리고 저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급속도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전달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대일 외교를 가서는 안 되고요. 지금 대일 외교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역사, 외교, 뭐 경제, 문화, 안보까지 한꺼번에 그냥 원샷으로 폭탄주 마시듯이 원샷으로 한일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김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는 게 폭탄주처럼 해결할 수 없어요. 예. 한일 관계가 이게 뭐 단순히 1, 2년 된 문제도 아니고 예, 예. 굉장히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예.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유의미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담화나 선언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런 때도 예. 그 다음 날 예. 구구 정치인 하나가 이상하게 일본 의회 기자회견장에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예. 언론 인터뷰하고 예. 또 야스쿠니 신사 가고 예.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예. 저는 일본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예. 우리가 영원히 해결 안 되는 예. 일종의 약간 악순환에 준하는 어떤 트랙에 묶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캐 안 되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 어디를 갔다 오고 났을 때 외교 문제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예. 그 한 쾌 성공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의전 비서관 같은 사람이 예. 기획을 하죠. 예. 한 쾌의 사진, 예. 한 장의 사진으로 갖고 국민들을 사실은 속이는 겁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잠깐 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에 일본이 작전을 짜고 예. 우리를 끌어들였다. 예. 우리가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 얘기하시는데 예. 반대로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우리가 그런 작전을 짠 거예요. 일본 되게 쪼잔하고 세밀한 거에 예민하고 지금 선거 앞두고 있으니 예. 그 외교 문장 하나하나에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예.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선거를 앞둔 정치인을 예. 두고 예. 하나하나씩을 풀어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예. 그러면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통 크게 뭔가 뭘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 어쨌든 관계 회복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오히려 우리의 이런 투박한 스타일 자체가 예. 그동안 너무나 예민한 문제로 한치의 예. 진전도 없었던 한일 관계에 있어서 예.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 완성형으로 평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우리 정치하면서 선거하면서 싸운 사람도요. 예. 선거 끝나고 만나면 화해가 안 돼요. 무수히 만나서 부부끼리도 잘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 역사적 앙금을 아무리 외교진들이 준비했지만 예. 하루 가서 폭탄주 한 2번 마셨다고 회복이 될 것 같으면 예. 세계에 왜 전쟁이 나고 왜 문제가 나고 왜 많은 사람 부부들이 다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게 예.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일본에 계신 많은 언론인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언론을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예. 둘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바꿔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본하고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도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불신이 굉장히 큰데 예. 그럼 이 불신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야 네가 먼저 나한테 신뢰를 보여봐. 예. 네가 먼저 한번 다 사과해봐. 예. 이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예. 우리가 아직 성과는 진행형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예. 국제적인 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는 좀 일본보다 우위에 있구나. 예. 도덕적인 측면에서.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주도권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나머지 부분 실리적인 것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갔다 온 걸 갖고 너무 정치적 언어로 공격하는 것은 이건 국익에도 도움 안 되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적으로 줬다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우님? 글쎄 지금 이번에 제3자 변제안을 탁 던졌더니 저쪽이 아니 이걸 받는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그 안이 발표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예. 총리나 강요급이나 아니면 의원급에서는 잭소리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 외상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강제징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잖아요. 이건 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안을 내놨다고 하더라도 저쪽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감동할 생각을 0.001%도 갖고 있지 않는 지금 그쪽에 그 아베 이후에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가 아무리 통 큰 결정을 해줘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이 강제징용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예. 아무리 못해도 6대4 내지 7대3 정도의 안을 지금 해야 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문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는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도 알고 우리도 일본 입장을 이해하고 이러면은 5대5는 안 되더라도 6대4나 7대3 정도의 협상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턱 가가지고 10대 빵으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시다의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10대 빵으로 완전 양보를 해서 들어줬는데도 저쪽이 감흥을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월 이후 지방선거 끝나도 일본 사회가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나선다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뭘 했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제3자 변제안은 그 문희상 의장 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예. 검토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이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돼서 기존의 판결을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판결을 했죠. 예.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 자국 내 최고법원기구의 판결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결정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지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제3자 변제안이 나온 건데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거 오래된 문제죠. 그리고 살아계신 희생자들 때문에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 매일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예. 네. 중국은 러시아 방문하면서 새로운 지금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예. 한미일 관계라고 하는 이 공조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중국으로 쏠리면서 많이 거기에서도 신뢰가 깨졌고 예.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어정쩡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편에 서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 국가인 미국, 일본 특히 이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저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외교라는 게 강제징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억울한 지금 형세에 놀려 있다고 하지만 예. 전체적인 이 외교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 또 지금 이제 대통령이 미국도 가시고 G7도 초청해서 가시는데 예. 이런 구도 안에서의 한 조각으로 본다면 예. 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저렇게 악평할 일인가.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드러난 걸로는 부족한 거 맞습니다. 예. 그러나 드러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빙산의 일각인 것처럼 우리가 조금 이제 물이 빠지고 빙산의 밑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다음 대통령에게도 우리가 여론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 여론을 의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외교 정책을 막 뒤흔들고 지금 또 외교부 장관을 또 탄핵한다고 하면서 이럴 일인가.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코 이런 것밖에 할 게 없는가. 저는 거기에 굉장히 좀 분노하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탄핵한다는 말씀하셨어요. 장관 탄핵 얘기 말씀하셔서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어제 국회 외통위 국민에게 설득의 시간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그건 역시 항변의 시작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서 비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예. 그러나 걸핏하면 장관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저는 저거는 정말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되면 예. 오히려 국민들이 예. 아, 외교 문제마저 예. 정쟁으로 활용하는구나. 예. 이렇게 해석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그 선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야당의 역할 필요합니다. 예. 국제관계에서도 또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목소리 분명히 필요해요. 예. 그러나 그게 그 영향력을 가지려면 선을 지켜야죠. 예. 아니 이러다가는 뭐 제가 봤을 땐 탄핵이 민주당의 체질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선을 안 지킨 행동이라고 보세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오해가 있는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3자 변제 문희상 아니다 그러는데 그건 제목만 같은 거고요. 실제로는 전범 기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고 이 제3자 변제라는 제목만 가지고 지금 문희상 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건 분명히 문희상 안과 이건 다르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탄핵 문제가 어저께도 뭐 자꾸 나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뭐 탄핵한다 뭐 이러는 얘기를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그걸 얘기를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은 예. 지금 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은 탄핵이 되는 거지만 예. 아직 그거에 대한 확증이나 뭐 이런 건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 지금 장관 탄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장관은 좀 억울할 겁니다. 장관은 예. 사실 대통령 하라는 대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장관도 사실은 이게 좀 너무 과정과 절차가 생략이 됐고 예. 이렇게 결론으로 갑자기 점프해 들어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대통령이 자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예. 대통령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강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외교는 고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 역사적인 문제가 강제징용 그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역사의 문제는 역사의 문제고 외교와 안보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인데 이걸 지금 다 섞어가지고 원샷으로 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너무 빨리 갔고요. 그리고 지금 23분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이런 정성과 이런 열의가 있었으면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았어야 됩니다. 밟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피해자도 더 열성으로 찾아다니고 이러면 지금 다른 결론이 같을지라도 다른 결과를 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를 따르라 원샷으로 가자 이건 이게 시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외교의 현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백 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러니까 외교와 안보가 지금 급하면은 외교와 안보를 분리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버리자 이건 글쎄 판타지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너무나 이슈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나 할 얘기는 대통령의 설득입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오늘 말씀은 뭐 여기서 줄여야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